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진동학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일자유도 진동계가 그 운동 방정식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방정식 형태로 표현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중요한 세 개의 그 물리적인 성질이 첫 번째 질량 M, 그 다음에 감쇄상수 C, 그 다음에 강성 K, 이 세 가지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이 진동계의 특성이 결정되는데요. 이 질량과 감쇄상수와 강성에 의해서 진동계의 두 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정의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게 되겠는데요. 고유진동수는 질량과 강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값은 고유진동수의 값은 루트 m분의 k 이런 그 공식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진동계의 특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성은 감쇄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쇄비는 질량, 강성, 그리고 감쇄상수 세 개가 다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감쇄상수 값이 질량과 강성의 곱의 루트, 즉 이런 값을 갖다 우리 기하평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기하평균의 질량과 강성의 기하평균에 비해서 그 감쇄상수 값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느냐 하는 것이 감쇄비. 요건 이제 그리스 문자로 제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타 값이 감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타 값이 만일 1이라면 이런 감쇄비를 우리가 임계 감쇄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타가 1보다 작으면은 언더댐프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아감쇄계, 그리고 제타가 1보다 크면은 오버댐프트 시스템, 그래서 과감쇄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 값이 제타가 1이면 C 값이 2루트 KM하고 같아지죠. 이 C가 2루트 KM이 되는 이런 감쇄상수 값을 임계 감쇄상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감쇄진동계가 진동을 할 때 그 방정식이 이러한 방정식으로 표현된다고 했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은 S에 대해서 스몰 x를 라지 x 익스포넨셜 st라고 놓고 이것을 제차 방정식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이런 특성 방정식이 얻어진다고 그랬죠. ms 자승 플러스 cs 플러스 k는 0 이런 특성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이 특성 방정식은 두 개의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가 이렇게 구해지고 두 번째 해가 이런 공식으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MCK를 통해서 두 해를 표현한 모양이 되겠고요. 앞에서 구한 고유진동수와 감쇄비를 이용해서 두 해를 표현하면 이 밑에 있는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값이 0에서 출발하면 C가 0일 때는 제타도 0이죠. C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커지면, 즉 감쇄상수가 커지면은 C가 0일 때, 즉 제타가 0일 때 이 허수축의 복소수 평면에서 두 개의 해가 복소 평면에서 이 허수축 위쪽에 하나의 값하고 밑에 쪽에 복소수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루면서 두 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C 값이 점점 증가하면은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C 값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죠. 또 요 밑에서도 요 선을 따라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S1과 S2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값을 가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C 값이 점점 증가해서 2루트 KM이 될 때, 즉 제타가 1이 될 때 두 값이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타가 1보다 커지면은 C가 2루트 KM보다 커지면은 하나의 루트는 요 0을 향해서 가고 또 다른 루트는 무한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갖다 우리가 루트 로커스라고 얘기합니다. 로커스라는 것은 궤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해의 궤적이 위아래에서 이렇게 변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는 안쪽으로 하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이게 루트 로커스
복수호 평면에서의 루트 로커스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세 상수 또는 감세비의 크기에 따른 방정식의 일반의 형태는 C가 2루트 KM보다 크면은 그러면 즉 제타가 1보다 크면은 이게 과감세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오버댐프트 시스템. 이때는 S1과 S2가 둘 다 실수기 때문에 그 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해는 두 개의 기본계 exponential S1T하고 exponential S2T 두 개의 기본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게 되겠고요. C가 2루트 KM, 즉 제타가 1이 될 때는 임계감세계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critically damped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는 exponential S1T가 되고요. S가 그 제타가 1일 때 그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t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n분의 c 이게 제타가 1일 때 그때 S1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기본계는 t 곱하기 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반해가 표현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값이 2루트 km보다 작을 때, 즉 제타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건 아감세계, 영어로는 언더댐프트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익스포넨셜 함과 더불어서 요 안에 코사인, 사인 값이 같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해에서 A와 B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동계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아감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이 되면서 점점 진동계의 진폭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t가 점점 커질수록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ct가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 코사인과 사인은 계속 이렇게 요런 그 고유진동수로 요런 진동수로 요 진동수를 우리가 damped natural frequen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세 고유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 그 c 값이 0이 되면 루트 n분의 k가 고유진동수죠. c 값이 0일 때 고유진동수는 루트 n분의 k가 되고 c가 0이 아니면은 요것이 고유진동수가 돼서 요것을 감세 고유진동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오메가 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d라고 표현하는 건 d가 damped natural frequency의 그 d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보통 하죠. 그래서 c 값의 범위에 따라서 해가 이렇게 표현되든지 이렇게 표현되든지 이렇게 표현되든지 세 가지 경우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그 동적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보면은 과감세계의 경우에 즉 여기서 x0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변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x.0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0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x0 여기서 출발해서 속도는 0이면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요. 속도가 처음에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초기 속도의 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임계감세일 때는 이게 초기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0일 때는 이 초록색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감세하고 과감세하고 이 큰 차이는 뭐냐면 임계감세는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이 0에 접근하는 그런 리스판스를 보인다, 동적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게 우리 이 임계감세와 과감세의 차이고요. 임계감세는 이 0까지 내려왔다가 0부터 마이너스까지 갔다 다시 0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값이 존재를 하죠. 그런데 반해서 과감세계는 이 0보다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감세 시스템,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는 이와 같이 진동하면서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모양의 동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오버댐프트 시스템,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
언더 댐프트 시스템의 세 가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댐프트 내추럴 프리퀀시는 고유진동수 루트 오메가 n에다가 루트 1 제타 자승을 곱한 값으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댐핑이 존재하게 되면은 따라서 이 값을 보면 알겠지만 댐핑이 존재하면은 이 고유진동수 값이 이 루트 1 제타 자승이 요게 만약 실수라면은 요게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내추럴 프리퀀시가 줄어드는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같은데 댐핑이 스피드에 의해서 댐핑이 높아지게 되면은 악기의 소리가 주파수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기계 진동학을 배우면서 진동의 그 동적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그 함수들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정의한 그런 값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평균이라는 게 있죠. 평균은 그 함수의 어떤 시간 범위 내에서 적분한 다음에 그걸 그 시간으로 나눈 값.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정의된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평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자승. 이거는 영어로는 mean square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그 함수의 자승값을 갖다가 적분한 다음에 그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준 값. 이걸 평균 자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평균 제곱근은 평균 자승값의 루트를 취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시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데시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음향 또는 소음의 크기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위가 되겠는데요. 원래 의미는 데시벨은 두 개의 어떤 신호가 가지고 있는 파워 간의 비율을 10로그를 취한 다음에 10을 곱한 이 값을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호 간의 어떤 그 에너지 밀도의 그 어떤 상대 비를 로그로 나타낸 상대 비를 로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데시벨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추후에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워를 비교한 거고요. 이걸 그 진폭을 비교하게 되면 진폭의 파워는 진폭의 자승이 돼야 그것이 에너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진폭으로 표현했을 때는 여기에다 자승을 곱해야 자승을 취해줘야 데시벨이 얻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함수를 특성을 정의하는 용어들로 앞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계 진동학에서 진동 설계를 하는데 많이 쓰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노모그래프라고 불리우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정상 상태 진동 시에 변이 속도, 가속도 그리고 주파수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 가로축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로그 스케일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1, 10, 100, 1000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10로그를 취하면 여기 0, 1, 2, 3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에 또 로그를 취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정상 상태의 진동 시에는 이 주파수와 속도가 결정되면 변이와 가속도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상에서 한 점이 찍혀지면은 즉 주파수와 속도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속도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 가속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이 변이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안에서 예를 들면 요 안에서 요 값 안에서 설계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설계의 조건을 주어지게 되면 그 이야기는 낮은 주파수가 낮은 값은 여기서부터 높은 값은 요 사이에서 설계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속도는 낮은 값은 여기서부터 높은 값은 여기까지 설계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가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계하는 얘기가 되겠고,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설계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어떤 그 설계의 범위를 제한해 주기가 아주 편한 그런 그래프가 노모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진동 설계를 위해서 종종 사용이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설계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5장에서 우리가 진동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노모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중력하고 고위진동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보면요. 여기 지금 이런 그 단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저게 있는데, 이 단진자 운동을 할 때 보면은 그 단진자 운동하는 거에 운동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고위진동수를 구해보면 루트 L분의 G라고 구해집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가 커지면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단진자 운동과 같은 이런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운동의 고위진동수는 중력과 중력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스프링이 X에 대해서 이게 강성과 질량이 있는데, 이 스프링 강성이 fx라고 주어져서 이게 비선형 함수라면 물체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형 위치 값이 아래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그게 그 x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강성 값이 돼서 우리가 정적 평형 위치가 이 질량의 크기에 의해서 XS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XS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KS가 결정이 되니까 내추럴 프리퀀시 K를 결정하는 KS 값이 결국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그래서 중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mg가 K0 XS 플러스 K1 XS의 3승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G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XS 값이 달라지고, 그게 달라지면은 이 내추럴 프리퀀시도 달라지죠. 그래서 만일에 이 스프링의 강성이 비선형으로 주어진다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 값에 의해서 고위진동수 값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스프링의 강성이 선형이다. 선형으로 이 스프링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선형 함수다. 즉 KX 이런 식으로 힘이 결정된다 하면은 그때는 상관이 없죠. 그때는 여기서부터 운동 방정식을 잡던, 여기서부터 정적 평형 위치에서 잡던 방정식이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은 점에서부터 x를 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정적 평형 위치에서부터 요 y라고 이렇게 잡아서 방정식을 세우면은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됐던 고위진동수는 루트 m분의 k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k와 m이 일정한 값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스프링이 선형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력 가속도와 무관하게 고위진동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이 정적 평형 위치가, 즉 이 질량의 무게가 강성 곱하기 정적 평형 위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루트 m분의 k는 결국은 루트 xs분의 g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이렇게 표현되면 이 고위진동수가 g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g가 변하면 xs도 같이 따라서 비례해서 변하기 때문에 g하고 상관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선형일 때는, 스프링이 선형으로 주어질 때는, 선형 함수로 주어질 때는 스프링 힘이, 그때는 중력 가속도와 상관없이 고위진동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선형 진동학에서는 스프링이 선형 함수로 스프링 힘이 선형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중력과 상관없이 고해진동수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전부 그 병진 운동을 하는 진동 시스템을 봤는데 비틀림 진동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 이렇게 비틀리고 있죠. 이 원판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요 모양을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요걸 좀 확대해 놓은 게, 여기 있는 요것이 요 비틀림 강성을 갖는 막대가 되겠고요. 요 위에 있는 요게 원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이고 이 전단 강성이 G, 그리고 요 막대의 단면적의 면적극 관성 모멘트가 IP라고 표현되면은 요 막대의 비틀림 강성 KT는 L분의 GIP로 구해집니다. 요건 여러분이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션에서 막대가 토션을 받을 때 그 막대의 강성, 비틀림 강성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하는 걸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판, 즉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가 J라고 주어진다면은 요 막대의 면적 관성 모멘트는 IP라고 주어지고요. 요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J라고 주어지면은 이 진동계는 이 회전 운동을 하는 진동계가 되겠는데요. 방정식이 요 원판이 회전하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J 세타 더블 닷 플러스 KT 세타는 0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틀림 진동 방정식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앞에서 MX 더블 닷 플러스 KX는 0이라는 병진 운동 방정식의 경우하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 고해진동수가 루트 M분의 K가 됐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고해진동수가 루트 J분의 K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형태가 똑같으면은 고해진동수 구하는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해진동수를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비틀림 진동에 의해서 회전 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진동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기 전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까지 등장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량이 나왔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보통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요. 강성 K라고 표현했었죠. 강성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또는 뉴턴이 이게 힘이니까 이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죠. 그걸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정리하면은 킬로그램 퍼 세크 자승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쇄상수 C는 요거는 힘을 갖다가 속도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힘 뉴턴을 갖다가 속도 메타 퍼 세크로 나눠주게 되면 뉴턴 세크 퍼 메타 이렇게 되죠. 여기다 또 뉴턴을 갖다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킬로그램 퍼 세크로 단위가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극관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죠. J는 킬로그램 메타 자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면적 관성 모멘트는 메타 사승이 되겠고요. 단위가 비틀림 강성은 모멘트하고 저게 같죠. 왜냐하면 모멘트는 K 세타가 되는데 KT 세타가 되는데 세타는 라디안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죠. KT하고 모멘트하고 단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KT 비틀림 강성의 단위는 모멘트하고 같으니까 뉴턴 메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해진동수는 오메가 n이라고 표현됐죠. 라디안 퍼 세크, 라디안은 단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퍼 세크만 이것이 고해진동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고해진동수를 이렇게 라디안 퍼 세크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은 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고요. 요거는 초당 몇 라디안을 진동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돌면 한 번 진동하는 건데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1헤르츠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쇄비는 앞에서 나왔지만 감쇄비 제타는 무차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쇄비가 1일 때
임계감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1보다 작으면 언더댐프트 시스템, 1보다 크면 오버댐프트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상의 그 용어들을 배웠고 그거에 따른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1주차에 우리가 미분방정식 풀이하는 것을 배웠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방정식 풀이하기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x 더블 닷 플러스 4x는 0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고 초기 조건이 2개 미분방정식이죠. x 더블 닷은 x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2개 미분방정식은 2개의 초기 조건이 있죠. 그래서 변이 초기 조건, 속도 초기 조건. 그래서 이것의 해를 구하려면은 요거 제차 방정식이니까 그 해는 x는 exponential st large x exponential st를 대입해서 s에 대한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을 구한다. 그게 이제 s자승 플러스 4는 0인데 이것의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구해지니까 일반에는 sin 2t하고 cosine 2t. 그래서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일반해가 구해진다. 여기에다가 이 두 개의 초기 조건을 대입해 보면은 t가 0일 때 x가 1, t가 0일 때 x 다트가 0 이렇게 두 개의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구해 보면은 b는 1이고 a는 0이 된다. 따라서 b가 1이고 a는 0이니까 코사인 2t가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노모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노모그래프 상에서 주파수가 4Hz이고 속도 크기가 200mm/s라면은 이때 변이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그렇죠? 주파수가 4Hz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헤르츠는 우리가 F로 표현하고 라디안 퍼 세컨은 오메가로 표현하는데 1Hz가 2파이 라디안이 되니까 2파이 곱하기 4Hz 하면 8파이 라디안 퍼 세컨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는 8파이 라디안 퍼 세컨가 되고 V는 정상 상태 진동을 하면은 변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요걸 한번 미분한 게 여기다가 오메가를 여기 있는 게 오메가 하나 j 오메가가 튀어나오죠. 한번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j 오메가 라지 x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j 오메가가 다시 튀어나오면서 j 자승이 되면 j 자승은 허수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자승 라지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변이의 진폭이 라지 x고 오메가가 주어졌는데 여기 속도의 진폭은 오메가 x가 되죠. 그러니까 고진동수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변이의 진폭이 속도의 값이 되죠. 그래서 오메가 x가 속도의 값이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도 여기 8파이로 구해졌고 그 속도는 200으로 주어졌으니까 오메가 x가 2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구해졌고 속도 v가 주어졌으니까 라지 x는 오메가 분의 v. 그래서 v하고 오메가가 다 주어졌으니까 대입해서 구해보면 7.958mm다. 그 다음에 a는 크기가 오메가 자승 x죠. 오메가 자승 x입니다. 또는 오메가 v가 되고요. 그래서 오메가도 구했고 v도 구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5027mm/s 자승. 이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요숫자 4개씩을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수치적인 계산을 할 때는 요숫자를 통일해서 계산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미분방정식은 이렇게 x 더블 닷 플러스 4x 닷 플러스 4x는 0. 그리고 초기 조건은 앞의 문제와 동일하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은 이렇게 놓고 대입해 보면은 s자승 플러스 4는 0. 이거는 s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게 되죠. 이럴 때 exponential 마이너스 2t도 해지만 중근일 때는 요거에다가 t를 곱한 것도 기본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2t하고 t exponential 마이너스 2t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된 일반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1이 되고 또 이걸 시간에서 미분한 여기에다가
또 0을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두 조건으로부터 A는 1 그리고 B는 A가 1이니까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t 1 플러스 2t 이렇게 해가 이 미분 방정식과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분 방정식은 x 더블 플러스 2.4 x 닷 플러스 4x는 0 초기 조건은 동일하고요. 그랬을 때 요것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s제곱 플러스 2.4 s 플러스 4는 0 이것의 해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두 개 해가 2배 곱하기 마이너스 0.6 플러스 마이너스 0.8j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이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6이 되죠. 그래서 요게 해가 여기 x는 exponential 마이너스 1.2t a 코사인 1.6t 플러스 b 사인 1.6t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요게 점점 시간이 증가할수록 진폭이 줄어드는 거고 요거는 진동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감색의 언더댐프트 시스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자, x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걸 한번 미분하면 x닷을 구할 수 있고 x와 x닷 표현에다가 각각 초기 조건 두 개를 대입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면은 a는 1 그리고 b는 0.75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과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여기 보는 것처럼 exponential 마이너스 1.2t 코사인 1.6t 플러스 0.75 사인 1.6t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유도 진동계의 자유진동 하는 시스템에서 정의되는 중요한 두 가지 진동계의 특성 이걸 우리가 종종 고유진동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유진동 수, 강성과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유진동 수, 루트 n분의 k라고 표현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감소의 비, 진동하면서 어떻게 줄어드느냐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감소의 비 값은 2루트 kn분의 c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게 되겠는데 그 값에 따라서 그 함수가 어떻게 줄어드는가 하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주차부터는 이제 그 진동계의 그 가진력이 주어질 때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